네, 오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먼저 시간에 있었던 소화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를 얻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음식물에서 잘게 잘게 부셔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 과정이라고 했어. 그렇게 흡수된 영양소를 우리 몸 곳곳에 세포들한테 갖다 줘야 돼. 그 갖다 주는 일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냐? 얘네들이야. 순환 과정. 자, 순환계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자, 운반 기능을 담당합니다.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심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완전 근육 덩어리야. 심장은 완전 근육 덩어리. 자, 그래서 주먹만한 크기인데, 자, 기능,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죠. 우리 심장이 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심장 박동. 자,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순환의 원동력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얘 구조가 별표 딱 한번, 자,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방이 이제 네 개가 있어요, 총. 자, 방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방들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을 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요쪽이 우야.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우야. 그러니까 이 심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심장이 있는데, 자,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여기가 방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쪽이 우야.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좌야.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심장의 구조가 되어 있어. 네 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방과 심실 사이와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자, 판막이라는 구조는 뭘 해주는 구조냐?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해준다 그랬죠? 혈액이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야. 판막 구조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나타나.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으니까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는 가는데 반대로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는 못 와. 판막이 있기 때문에 또 심실에서 동맥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먼저 이제 그 심장 구조부터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다 이제 그림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네 개 방으로 돼 있고, 우심방, 우심실, 우심실. 자,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혈액이 들어오는 것.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이야. 자, 그래서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곳이에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좌심실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가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좌심실, 대동맥.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심방으로 왔다가 우심실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쭉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폐로 갑니다. 그래서 폐로 가는 동맥을 폐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가지고 여기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내려오는 거야. 자,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이제 좌심실로 내려갔다가 좌심실에서 또 온몸으로 가주게 되는 거지. 이게 혈액의 순환이야. 이 과정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심실에서 나와서 동맥을 거친 다음에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 거쳐서 심방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온몸으로 가면은 좌심실에서 대동맥, 그 다음 온몸, 그리고 대정맥, 우심방이고요. 폐로 가면은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나는 간략하게 그린 거고 좀 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지금 이쪽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심방이야. 대정맥이랑 연결돼 있어요. 자, 우심방으로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로 내려가요. 자, 우심실로 이렇게 내려갔고요. 우심실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 요렇게 나가요. 어딜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폐로 갔다가 폐정맥을 통해서 이쪽 좌심방으로 또 들어와요. 좌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좌심실로 내려갔다가 좌심실에서 여기 보이죠? 대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지금.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실제 그림이고요. 알겠죠? 실제 그림과 간략하게 그린 그림과 그런 것들 다 구분해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심장 박동이라는 게 이 심장이 콩캉콩캉 뛰는 거예요. 자, 심장 박동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인데 보세요. 심장 박동 원리 나와 있죠? 심방과 심실이 이완합니다. 그러니까 자, 위쪽에 심방이 있고 밑에 심실이 있어요. 이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심방과 심실이 같이 확 늘어나는 거야. 이완. 그다음 심방이 위쪽에 있는 심방이 수축해요. 그럼 위에 있던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요. 심실로. 그 다음 심실이 수축해요. 그럼 심실에 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완. 수축, 수축, 이완. 수축, 수축, 이완. 이렇게 뛰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심장박동이 일어나게 돼. 자, 이렇게 심장박동이 일어나는데 이 우심방 가지고 얘기할게. 우심방에서 이완해서 혈액이 정맥에서 들어왔어. 여길로. 그리고 심방이 수축을 했어. 그러면은 심실로 내려가는 거야. 그 심실로 내려갔다가 심실이 수축을 했어. 그러면은 폐동맥으로 나가야 돼. 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심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 뭐가 있다? 판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판막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요거 보이니 요거? 요거. 그다음 요거. 그다음 요거. 보이니? 자, 판막이 어떤 구조인지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혈액이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이렇게 열려. 이렇게 갈 때는 열렸어. 근데 거꾸로 오려고 그래. 그럼 위쪽에 탕탕 걸리지? 그럼 이렇게 하면서 다치게 되는 거야. 이게 판막 구조야. 그래서 한쪽으로 갈 때는 열리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기 때문에 위로 갈 때는 열렸다가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닫혀버리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게 이제 판막이 근데 어디 있는지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어요.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어. 왜? 심실이 이완했을 때 동맥으로 나갔던 혈액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어요. 자, 이렇게 판막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다음. 심방은 그래서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데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애야. 자, 여기서 내보내야 돼. 근데 좌심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엄청 두껍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께가 많이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근육이 엄청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야. 좌심실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좌심실은요,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돼. 자,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니까 얘가 가장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 자, 이게 이제 심장 구조예요. 자, 그래서 심장 구조, 어느 위치에 있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옆에 2번 문제 좀 볼래? 1번하고 2번 딱 두 개만 해보자. 1번, 2번.
자, 1번, 2번 두 문제만 해보자. 자, 보이니? 채점하자. 잘 보이죠? 자, XO, XO, X. 그 다음 2번에는요. 자, 이름 다 써주라 그랬어. 가가 대정맥이에요. 자, 이름부터 써줘. 가는 대정맥. 그 다음, 나는 대동맥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나는요, 어떻게 돼 있어?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폐동맥이고요. 라는 폐정맥이에요. 이름 다 썼니? A는 우심방. 자, B는 좌심방. C는 우심실, D는 좌심실. 이게 이 이름을 어떤 그림이 나타나도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간략하게 그린 거라든가 좀 자세하게 그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이름을 다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는 판막이죠. 2는 판막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에는 A죠. 4번에는 C가 되는 거죠. 오케이?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 우심실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틀린 것 중에 질문 있나? 잘 이해 안 되는 말. 없니?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번에는 혈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보시면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심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혈액은 항상 동맥 다음에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 순으로 가요. 자, 동맥 갔다가 모세혈관 갔다가 정맥 가는 거야. 그래서 동맥에서 정맥으로 곧장 가고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럼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자, 그리고 얘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을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동맥은 밑줄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요. 자, 이게 동맥의 특징이야. 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압을 얘가 다 견뎌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모세혈관이야. 자,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요.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어요. 자, 온몸에 퍼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혈관벽이 매우 얇아요. 자, 여기 혈관벽이 매우 얇아요. 자, 그래서 밑줄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특징이야. 모세혈관은요. 온몸에 퍼져 있어. 우리가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피 나오는데 그 피 나오는 데는 다 모세혈관 있다고 얘기했죠. 자, 바늘로 찔러서 피 나오는 데는 다 모세혈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에 다 퍼져 있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하는 일은 뭐냐? 조직 세포들하고요. 물질 교환을 해요. 세포가 살아가려면 양분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노폐물이 나와. 그 노폐물과 그리고 양분 간의 물질 교환을 이 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모세혈관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별표 한번. 자, 모세혈관의 특징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기 위한 모세혈관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세혈관은 아까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죠. 한 겹의 세포층. 굉장히 얇아. 그래서 물질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리고요. 여기 밑줄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려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흘러가는 속도가 제일 느려. 모든 혈관 중에. 자,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가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써줘야 돼. 물질 교환에 유리한 경우 두 가지 써주셔야 돼.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에 유리한 이유는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흐르는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다라는 거야. 자, 이런 특징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요. 자, 물질 교환 다 했으면 이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 돌아가는 혈관이 바로 정맥이야.
자, 정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인데 이 동맥보다는 탄력성이 약해요. 그리고 군데군데 밑줄 판막이 존재를 해요. 판막이 존재. 자, 판막 아까 심장 안에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맥 곳곳에도 판막이 존재해요. 너희들 팔 같은 경우에 꼭 붙잡고서는 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핏줄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 그 와중에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 판막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 판막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맥 안에 판막이 있는 이유.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을 갔다가 모세혈관 갔다가 정맥으로 오는 거죠. 그럼 혈액의 순환 중에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낮아. 마이너스 혈압이 될 때도 있어. 마이너스 혈압은 뭐야? 역류한다는 얘기죠. 자, 정맥에서는 마이너스 혈압이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군데군데 판막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왜 하지정맥류라는 병이 있어. 하지정맥류. 다리에 마치 지렁이 같은 게 막 이렇게 들어있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어디가? 혈관이. 그래서 그게 막 부풀어 올라서 이런 식으로 두껍게 보이는. 근데 이게 뭐야? 판막 위에 혈액이 쌓이는 병이야. 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이러는 사람들 있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서 있고 불편한 신발 신고. 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잘 심장까지 못 올라와. 그러면 거기 위에 다리 위에서 쌓여버리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판막 위에 쌓이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걷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꾹꾹꾹꾹 걸을 때마다 거기서 압력에 의해서 심장까지 쑥쑥 올라올 수 있게끔 도와줘.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어디가 동맥이고 어디가 정맥인지 찾을 때 정맥은요, 요거 보시면 돼. 판막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어? 판막이 있으면 정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두께 보자. 혈관벽의 두께는요, 동맥이 제일 두꺼워요. 왜 동맥이 가장 두꺼워요? 높은 혈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모세혈관이 가장 얇아요. 왜 얇아요?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혈압을 보면은요, 혈압은 동맥이 가장 세요. 왜? 심장에서 바로 나오니까. 그 다음 모세혈관이야. 그 다음 정맥이 혈압이 가장 낮아요. 그런데 혈류 속도라고 하는데 흐르는 속도 보면 혈압이 가장 낮은 건 정맥인데 혈류 속도가 제일 느린 건 모세혈관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혈압이 정맥보다 높음에도 혈류 속도는 느린 이유.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다 그랬어. 하나하나는 얇지만 얘네들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모아보면은 그 두께가 가장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왜 넓은 하천에서 좁은 하천보다는 넓은 하천에서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가장 느린 이유가 바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됐나?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질문. 결국엔 다 외워줘야 돼. 위치. 그 다음,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딴 것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판막 있네요. 자, 그래서 판막은 이렇게 한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한쪽 방향성을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25쪽 나머지 것들 한번 해보자. 자, 25쪽 다 풀어주세요. 보이니? 자, 채점하자. 자,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죠. 자, A, B, C 방향으로 가요. 가장 느린 거는 모세혈관이죠. 자, 두꺼운 놈은 동맥이고요. 판막이 있는 건 정맥이죠. 물질 교환은 모세혈관에 대한 얘기죠. 됐니 얘들아? 질문 있니 혹시? 오케이, 질문 없죠?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잠깐만. 자, 이번엔 혈액의 구성, 혈액에 대한 얘기인데 핸드폰 집어넣어라. 자, 이 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장이나 혈관을 통해서 흘러다니는 게 혈액이죠. 자, 혈액이 흘러다니는데 얘를 피를 받아서 원심 분리기로 핑핑 돌려보면은 밑에 가라앉는 애가 있고 위에 뜨는 애가 있네. 자, 밑에 가라앉는 애들이 혈장이야. 아, 쏘리. 밑에 가라앉는 애들이 혈구야. 그 다음 위에 뜨는 애들이 혈장이야. 자, 혈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액체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구는요, 세포 성분이에요. 자, 이 혈장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양분이나 노폐물이 여기에 싣고서는 이동하는 운반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 혈구인데, 혈구는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죠.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이 특징들 다 기억해 줘야 돼. 혈장에 실려서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적혈구. 여기. 오목한 원반 형태예요. 원반 형태 체크. 자, 그 다음 백혈구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역시 혈소판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갖고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느냐? 적혈구밖에 없어요. 적혈구만 모양을 갖고 있는 거야. 원반 형태로. 자, 다음 핵이 없어요. 근데 얘는 핵이 있죠. 얘는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거 세포인데 핵이 없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게 적혈구나 혈소판이 핵이 없어요. 근데 백혈구는 세포인데 핵이 있는 세포가 되는 거야. 자, 핵은 백혈구만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적혈구는 붉은색을 띠요. 말 그대로 적색 혈구야. 자, 그래서 얘는 붉은색을 띠는데 이 띠는 이유가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래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철분이에요. 철분. 자, 그래서 우리가 철분 부족하면 빈혈 걸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게 요거야. 얘가 하는 일, 적혈구가 하는 일이 산소 운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 작용으로 온몸에 산소를 전달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산소가 많은 데서는 산소랑 결합을 하는 반면 산소가 적은 데서는 산소랑 분리가 되는 원리를 갖고 있어.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어? 폐겠죠. 자, 그래서 폐에서는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흘러가다가 조직세포한테 온몸에 이제 조직세포들한테 가면은 거기는 산소가 부족하거든. 그때는 또 산소랑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 운반을 해요. 산소는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백혈구. 혈구 중에 가장 커요. 그러면서 식균 작용을 해. 말 그대로야. 식균. 그러니까 균을 잡아먹는 작용이야. 자, 그래서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은 얘네들 잡아먹는데 이때 밑줄 세균이 침입하면 백혈구는 수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라든가 뭐 균이 감염됐다라고 하면은 백혈구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백혈구 수치가 높은 애들은 뭔가 병이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혈소판이야.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작용을 하게 돼요. 자, 혈액 응고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처가 났어. 그럼 피가 나와. 피가 나오게 되면 혈소판이 그 고분자 물질로 변하면서 거기 부분을 이렇게 막아줘. 그러면서 혈구가 거기 떡지떡지 붙으면서 딱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우리 피딱지 있잖아요. 피 나면은 피딱지 생기잖아. 그거 뜯으면은 다시 피 조금씩 나고 그러잖아.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여기 크기는 백혈구가 제일 커요. 혈소판이 제일 작고요. 근데 개수는요, 적혈구가 제일 많아요. 적혈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피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자, 다음 우리 혈소판이 부족해. 혈소판 생성이 잘 안 돼. 자, 혈소판이 부족해가지고서는 피가 안 멈추는 병을 우린 뭐라고 한다? 우리 혈우병 안 들어봤나?
여기 혈소판이 부족하면은요, 혈액 응고가 잘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막 칫솔질 하다가 이빨에서, 잇몸에서 피가 났어. 그러면은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응고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피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혈소판 부족하게 되면 피가 잘 안 멈추게 돼. 쉽게 죽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 수치가 증가를 한다 그랬지. 그리고 우리 왜 백혈병이라고 들어봤죠. 자, 그런 병들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균이 안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백혈구를 저기 만들어내긴 하는데 백혈구가 잘못된 백혈구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높긴 하지만 균을 잘 못 잡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고 자, 다음. 혈액의 순환은 좀 이따가 5분만 쉬었다 하자. 자, 이 혈액순환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순환.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동맥 거쳐서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으로 했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온몸 순환이 있고 폐 순환이 있는데 온몸 순환은 당연히 어디 갔겠니? 온몸 갔겠죠. 폐 순환은 당연히 폐 갔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좌심실에서 나왔죠. 대동맥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갖다가 대정맥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왔어요. 즉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왔네. 이게 온몸 순환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우심실에서 나와서 동맥을 거쳐서 폐모세혈관까지 갔다가 폐정맥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왔어요. 폐를 거쳐서. 이게 폐순환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해 주는데 폐순환은요. 폐순환부터 얘기할게. 폐순환은 폐로 가면은 우린 뭘 받아와야 돼? 산소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산소를 싣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온몸 순환은 자, 온몸 순환은 온몸으로 가는데 이때 뭘 싣고 가겠어? 영양소랑 산소를 싣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조직세포들한테 산소와 영양소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싣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온몸 순환이야. 알겠니? 자, 여기 산소를 많이 싣고 있는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맥혈 나오죠?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 주의할 거. 동맥에 흐르면 동맥혈이야 라고 말하면 틀려. 여기 보시면 폐정맥에는 무슨 혈이 흐르냐? 동맥혈이 흘러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맥정맥은요. 혈관의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알겠지? 산소를 많이 포함했냐? 산소가 적게 포함됐냐의 의미야. 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자, 그래서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를 동맥혈, 그 다음에 산소를 적게 포함하는 걸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산소를 많이 포함하겠냐? 폐를 지나고 나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폐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동맥혈이 흘러요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산소를 이제 조직세포한테 갖다 줬잖아. 그리고 나서부터는 동맥혈이 흘러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폐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맞는 말 틀린 말? 폐동맥에는 무슨 혈이 흘러야 돼? 정맥혈이 흘러야 되는 거죠. 폐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른다. 이것도 틀린 말.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흘러야 되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동맥혈이냐 정맥혈이냐는 산소를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 그래서 폐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동맥혈이고 온몸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맥혈이 흐른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폐순환은요. 여기 우심실에서 나와서 폐를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올 때까지인데 폐순환은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는 순환이고 온몸 순환은 좌심실에서 나와서 온몸을 거쳐서
무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인데 온몸 순환은요, 결국에는 동맥혈을 정맥혈로 바꿔서 오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순서를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오케이. 27쪽에 먼저 해보자. 27쪽에 다 풀어봅시다. 자, 다 했죠? 우리 채점 해보자. 얘들아, 6번은 보이니? XXO, XO. 혹시 여기서 질문 있니? 자, 7번은 자, A가 적혈구, B가 백혈구, C가 혈장이고 D가 혈소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BADC 이렇게 돼요. 자, 8번.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혈관들이나 심장이라든가 여기 구조들 전부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폐순환 경로를 완성하세요. 나가 뭐냐? 우심실이죠. 자, 그래서 우심실에서부터 A, 폐, 동맥, 폐의 모세혈관, 그 다음 폐, 정맥, 그리고 좌심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온몸 순환은요.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 전에는 대동맥이고 대동맥은 좌심실에서 나오죠. 좌심실, 대동맥, 온몸 모세혈관, 그리고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 이렇게 되죠. 동맥혈이면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맥혈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산소를 싣고 가서 버리고 온 거죠. 온몸한테 온몸 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은 XXOX. 자, 여기서 질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8쪽 보자. 자, 혈액 관찰 실험인데요. 자, 혈액 관찰 실험. 자,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받침실에 떨어뜨려요. 자, 생리식염수 떨어뜨려서 희석을 하고요. 자, 여기 밑줄 쳐줘. 혈액을 대고 밀어서에다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대고 밀어서. 자, 밀어서 미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이 있는 쪽이 아니라 혈액의 반대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혈액 쪽으로 이렇게 찍 하고 긁어버리면 혈구들이 터질 수가 있어. 그래서 퍼뜨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밀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에탄올을 떨어뜨립니다. 에탄올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고정이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마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탄올 떨어뜨리고요. 자, 이 김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사액은 염색약이야. 자, 근데 누굴 염색시키느냐? 핵을 염색시켜요. 그러면 핵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백혈구밖에 없죠. 그래서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킵니다라는 거예요. 백혈구의 핵을. 자,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적혈구가 엄청 많이 관찰되죠. 그죠? 자, 적혈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백혈구들이 보이죠? 백혈구들. 자, 핵이 이렇게 염색되어 있는 백혈구들을 역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혈소판은 보기 힘들어요. 왜 그래?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분자 물질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험은 적혈구와 백혈구 관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형태면서 혈구 중에 수가 가장 많죠. 핵이 없어요. 근데 백혈구는요. 모양이 일정하진 않지만 크기가 가장 크죠. 그리고 핵이 있죠. 자, 그럼 밑에 1, 2, 3번도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채점하자. 보이니? XOOX죠. 그 다음에 2번엔 적혈구. 그리고 3번에는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질문! 역시 없어? 자,
너희들이 혈액의 순환 경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외워주셔야 돼. 자, 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기준은 모세혈관이 되는 거죠. 항상 혈관은 모세혈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왔어? 동맥. 그리고 어디로 가? 정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써주는 거예요. 자, 온몸의 모세혈관이었으면은요, 동맥, 정맥인데 대동맥, 대정맥이죠. 그럼 대동맥이랑 연결된 심장 구조는 어디야? 좌심실. 그 다음 대정맥이랑 연결된 건 우심방.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폐순환도요. 폐 모세혈관 전에, 모세혈관 전엔 동맥, 모세혈관 후엔 정맥. 그리고 동맥 전에는 심실. 그 다음 정맥 다음에는 심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심실,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를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조에서 가가 뭐고 나가 뭐고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밑에 것 좀만 빨리 해보자. 유제 1, 유제 2. 유제 1, 유제 2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 유제 1번에 답 맞춰보자. 자, 온몸 순환 경로는 좌심실 다음에 대동맥이죠. 온몸의 모세혈관 갔다가 대정맥 거쳐서 우심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폐순환 경로는 우심실에서 폐동맥 가야 되죠. 자,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이름들을 다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못 외웠더라도 그림에 그 가나다라랑 A, B, C, D랑 다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D, 라, 다, A. 그죠? 그 다음, 이번은 가, 나, B. 이렇게 돼요. 질문 있니? 없니? 네. 그럼 우리 순환 파트 문제를 싹 다 풀어보자. 33쪽까지죠. 33쪽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채점하도록 하자. 자, 채점하자. 자,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5번, 자, 6번에 4번, 7번에 A, B, C. 자, 7번까지 중에서 질문 먼저 가자. 7번까지, 3번이요. 자, 3번 보자. 자, A가 우심방이고, B가 좌심방, C가 우심실, D가 좌심실인데, A가 수축하면, 자, 우심방이 수축하면, C로 이동한다. 우심실로 내려가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가를 통해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A로 들어온다. 가가 뭐니? 가. 대정맥이죠. 그죠? 대정맥을 통해서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무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니은도 맞고요. B가 수축하면 혈액이 라를 통해 폐로 간다. B 어디 있어요? B. B가 수축하면 어디로 가야 돼? B는 좌심방이잖아. 좌심실로 내려가야 돼요. 자, D로 가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거야. 자, D가 수축하면 혈액이 나를 통해 온몸으로 나간다. 그쵸? 좌심실이죠. 좌심실이 수축하면은 나, 대동맥을 거쳐가지고 온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죠. 자, 3번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또 질문? 없니? 자, 다음 8번 가자. 8번에 1, 9번에 3, 10번에 2, 11번에 1, 12번에 4, 13번에 5. 여기서 질문 가자. 5. 여기서 질문. 14번에 기억 1번. 자, 그 다음 15번에 3번. 16번에 1번. 17번에 2번. 18번에 3번. 19번에 3번. 여기서 질문 가자. 19, 15, 15번부터 할게요. 자, 자, 혈액 관찰 실험인데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는 뭐가 틀렸냐면 혈액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혈액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혈액이 있는 쪽으로 끌고 가면은 혈구들이 터진다 그랬어. 자, 2번은 뭐가 틀렸냐면 김사액은요. 백혈구의 핵을 염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맞고 4번에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건 적혈구, 그 다음 백혈구는 혈구 중 크기가 가장 크고 핵이 있다죠. 자, 그 다음에 또 19번이라 그랬나? 자, 19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에 A와 B는 정맥혈이. 자, A가 뭐니? 자, A는 우심방이죠.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들어오는 거니까 A에서는 정맥혈이 흘러요. 근데 B는요, 좌심방이죠. 좌심방은 폐를 지나온 혈액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좌심방에는 동맥혈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A와 C가 정맥혈, B와 D가 동맥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요. 또 질문. 자, 20번에는 백혈구죠. 식균 작용을 하죠. 21번에는 정맥이죠. 판막이죠. 그리고 2번에는 판막이고 역류하는 걸 방지한다라는 거죠. 자, 22번에는요. 한 겹의 세포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얇고 그 다음에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죠. 자, 이게 물질 교환에 유리한 조건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 23번에는요. 기호로스라 그랬네. 온몸 순환은 D, 좌심실, 라, 대동맥, 바, 온몸의 모세혈관, 다, 대정맥, A, 우심방 이렇게 가야 되죠. 보이죠? 자, 그 다음 다와 라에 흐르는 혈액의 산소량을 비교하시오. 다와 라. 누가 더 산소가 많겠니? 라가 더 많겠죠? 그리고 다한테 온몸의 조직세포들한테 갖다 준 거죠. 그래서 다는 혈액이 산소가 더 적게 흐르겠죠. 오케이? 다와 라에 흐르는 혈액의 산소량은 라가 더 많고, 그 다음, 바와에서 까닭을 쓰시오. 바에서 산소를 온몸에 갖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번은 2번이죠. 2번은 3번이에요. 여기서 또 질문 있니, 혹시? 여기서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자, 혈액의 순환은 여기까지고요.